바디 프로필을 버킷리스트야, 벗는 리스트야. 내 여자의 헐벗은 몸을 다른 남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좀 불편해. 그대가 하는 바디 프로필은 문제거리를 만들어. 내 여자한테 다른 남자들이 추파를 던지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DM을 통해서 그대가 환승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솔로나라 영식으로 기억하시죠? 이분 저는 올해 38살이고요. 이혼을 하고 8살짜리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에 소재된 동일계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38살 정윤진입니다. 청주에서 하고 있는 일은 뷰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혼 7년 차이고요. 8살 이 엄마입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출연했던 사람이고 제가 SNS를 개설하고 난 후에 다양한 사람들이 DM을 주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사실 윤진 씨였습니다. 나는 솔로를 지원하고 싶어서 처음에 물어봤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 공감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점이 많네라는 거를 느끼고 좀 궁금한 점도 생기더라고요. 정녕 나가고 싶으시다. 그래 그래. Come with me. All we can do is run away at this time. 내가 너무 괜찮아. 대단한 분이네. We've been scores, it's all 근데 good for. 정윤진 씨가 다 받아주네요. 네. Come with me. 그대 라이팅 장난 아니다. All we can do is run away at this 저희는 결혼을 해봤고 이혼을 해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도 봤고 어떻게 하면은 잘 연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났을 때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가치관이 합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We'll be better in every way. But then I will go to be out of space. Sometimes the bitter of love can be so good. It's like 이것도 드라마 같네. the rainbows move. 얘들아, 음식이 도착했어요. 맛있겠다. 밥 먹자, 얘들아.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여보,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오랜만에 탄수 한번 먹자. 나 오랜만에 먹어, 정말. 맨날 풀떼기만 먹다가 평일에 풀떼기 먹다가 여보 만나면 자꾸 먹여. 아 치팅하러 오시는 거예요? 같이 원점 서울에? 드셔야지. 어머 어머 어머. 드셔야지. 할줘도 예뻐? 당연하지. 아니 그냥 이쁜데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근데 내가 일을 또 뷰티 쪽으로 하고 응,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 응. 제 스스로가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저도 이제 몸무게가 70kg 가까이 찍었었거든요. 네. 또 그 찰나에 이혼이라는 거를 겪게 되었고 제 자신이 되게 못생겨졌다고 느끼면서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좀 다이어트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게 지금까지 한 웨이트 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꾸준히 관리를 하다 보니 몸이 만들어지고 또 멋있다라고 주변 손님들도 그렇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을 바프. 아 이거 바프 나왔다. 매년 한 번씩은 좀 찍고 싶은 매년 버킷리스트로. 버킷리스트야, 벗는 리스트야. 뭐야? 버킷리스트. 벗는 리스트. 그거 너무 벗는 아니. 그거 너무 헐벗었더라고. 와. 이런 모습을 싫어할 수 있지 남자친구나 이제 남편이 될 입장에서는. 여기가 만나기 전에 일이니까 이거 별말 안 하는데 그래 전에 뭐 나는 사실 좀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 그걸 매년 찍는다라는 거는 그 SNS에 뭐 매일 운동하는 거를 찍어 올리고 또 헐벗은 거를 또 굳이 또 자꾸 헐벗었다 그래. 뭐 운동복 입었잖아. 운동복인데 너무 그냥 노출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야, 다 그렇게 해. 운동할 때. 그거는 내 취미생활인데 여보도 나를 좀 인정해줘야지. 아니 운동하는 것까지도 오케이. 운동은 당연히. 아니 굳이 바디 프로필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줄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나는. 보여주는 거라고 왜 꼭 생각을 해? 그 SNS에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는 내 여자의 헐벗은 몸을 다른 남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뭔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좀 불편해. 쉽게 볼 수 있다고? 내 여자의 몸을 왜 나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공유를 해야 되냐. 난 그 이게 사람들이 내 몸을 만지는 거 아니잖아. 만지는 것도 그렇지만 보는 것도 그런 거야. 사실. 그러면 요즘에도 막 운동을 계속 나가고 있고 나가서 영상을 찍어서 막 동영상도 올리기도 하고 뭐 스토리에도 올리고 한단 말이야. 그게 불편해 되게 보기? 그래 뭐 배와 배꼽을 뭐 그렇게 열심히 보여주고 싶어 하냐 뭐 그런 생각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다라고 이제는 말하고 싶어. 어떡해. 사실 인터넷상에는 정말 무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부녀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 괜찮다 싶으면 그냥 던져보는 거죠. 그런 유혹에 또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를 좀 못 믿어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선 되게 서운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의심하고 못 믿지? 라는 생각이 좀 안타까웠죠. 나는 원래 자기를 만나기 전부터 원래 운동을 했었고 그치. 바디 프로필도 찍는 거는 사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상업적으로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어. 사실 내가 그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고 성공하고 그렇게 올렸을 때 사람들이 와 멋있다 해주고 원장님 뭐 진짜 멋있어요 예뻐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사실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 아니, 물론 나도 이런 부분은 좀 딜레마야. 왜냐면 본인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취미의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마주치다 보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강요할 수는 없지. 그치. 근데 내가 또 불편함도 있지. 그래서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다 보이더라고. 뭐가 다 보이는데? 뭐 속살이 다 보이잖아.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뭐 거진 뭐 아주 중요 부위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비키니 입고 대회를 나갔던 거였고 대회는 이제 안 나갈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 지금 중간에서 만나자 우리. 중간에서 조금씩이야. 그 중간이 뭘까? 하느냐 안 하느냐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중간이 뭔가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나도 조금은 양보를 할 수 있거든. 대신 아예 뭐 바디 프로필을 못 찍게 하는 건 아니잖아. 찍어도 좋지만 정말로 집에 액자를 걸어서 놔둔다. 오케이. 매년 찍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놓는 것도 좋다. 너무 많지 않겠니? 거의 피규어만큼 많아지겠는걸? 여보도 피규어 저렇게 많은데 여보. 아니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정리하는 김에 조금 이렇게 처분하고 싶은 거지 나는. 짐이 너무 많잖아 여보. 아니 근데 요 집에 있을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애기들은 여기서 놀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크게 그대한테 불편한 상황은 없어. 쟤들이 문제거리를 일으키진 않아. 하지만 그대가 하는 바디 프로필은 문제거리를 만들어. 그게 차이점. 무슨 논리야 이거. 아니야. 피규어는 가만히 있어. 문제거리를 일으키지 않고 어디에도 뭔가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아. 문제거리를 내가 그럼으로써 남자와 질문. 뭐 오케이. 질문. 그대가 SNS에 헐벗은 사진을 올리고 무언가 그렇게 예쁜 사진을 많이 올렸어.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DM이 왔어 안 왔어? 당연히 오긴 오지. 그렇지. 거기서 끝. 근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안 보이지.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내가 기분이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인 거지. 정말 하루 일과가 장녀님 손바닥 안에서
다 있거든요. 출근을 해서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운동을 하고 아기를 보고 정말 건전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의 취미생활인 운동만큼은 정말 장녀님이 이해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저도 이혼을 하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피규어라고 하는 것을 좀 수집하고 소장하는 것에 취미를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처분할 거예요. 그거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거면 저렇게 왜 사놨어? 저렇게 많이 피테크라는 용어가 있어요. 프라타 한 대 나올 것 같은데 저거 팔면. 프라타 한 대 나오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내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대가 당장 팔라라고 하면은 좀 힘들 수 있다. 왜냐? 손해보고 팔고 싶진 않다 이거지. 그러면 나는 여보 방송 출연하고 DM 엄청 왔잖아. 그래요. 지금 우리 취미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협의가 안 돼. 좋아. 내가 원하는 거 그럼 이렇게 하자. 다 양보를 해서 바디 프로필 찍으세요. 하지만 그 사진을 굳이 업로드하지 마시고 집에 그냥 소장만 해라. 소장만 하시고 액자에 붙이시고 오케이. 올리지 말아라. 올리진 마소. 조금은 올리게 해줘. 조금 올리는. 양보해야지. 자, 우리도. 자, 한 장 조금만 올리건 양보하자. 3장 올리건 그건 똑같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느냐 안 그럼 하느냐. 협의가 안 돼 여보. 아예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 이거. 아직. 아예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 나는 늘 그렇게 해온 사람인데 몇 년 동안 갑자기 사진을 딱 올리지 말아라. 본인 소장만 해라. 웃긴 건 나는 피규어에 지금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없고. 그럼 요새 취미생활 뭔데요? 여자친구? 나랑만 놀러 다닐 거야? 여자친구하고 같이 뭐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함께 뭔가 운동하는 거 모든 여행을 다니고 그런 거 모두 다 나의 취미 생활인 거고 피규어는 사실 이제 나의 취미 영역을 많이 벗어나 버렸어. 그래서 취미를 굳이 얘기한다라면은 그대만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고마워. 매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러면 나도 얘기를 할게. 우리가 어차피 2024년도 2월 달에 향남 집에서 이제 합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 그때 가면 내가 조금 더 양보를 할게. 왜냐면 그때는 나도 이제 엄마로서 애들을 또 케어를 해야 되고 내 일도 하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사실. 그러면 진짜 취미생활로 여보랑 뭐 시간 날 때마다 같이 헬스장 가서 운동하거나 뭐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하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대만 너무 뭔가 그 양보를 한 것 같으니까 나도 피규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적어도 내가 원하는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게시를 할게. 그리고 그게 팔린다면 충분히 다 판매를 할게. 보여줘. 아 그래도 잘 맞추시네.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 이행하지. 좋았어. 그래. 잘한다. 본 거다 그럼. 뭐 합의 본 건 없어.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여보가 너무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사실 내가 더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대화가 너무 좋은 게 보통은 이런 대화하다가 진짜 엄청 싸우거든. 근데 여보가 아니야. 잘하네. 아니야.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배려심이 많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해줘서 뭔가 한 발자국 해줬으니까 난 감사한 거고. 나도 조금만 노력할게. 오케이. Of hearing your voice every morning, I wake to a kiss on my face. 지금처럼 싸우지 말고 이대로 재밌게 지내보자. 고맙다. 우리 내일도 즐겁게 놀기 위해서 좀 잘까? 졸리다. 자자. 자자. 늦게? 자자. 자기야. 그래서 뭐 새끼 하나 만들자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볼까? 그럼 뭐 내가 그런 걸 빼진 않지. 어제 우리 얘기하던 거 다시 얘기하자. 서로 지금 찜찜하잖아. 내가 어젯밤에 왜 길게 그래요? 가지 말자고 분명히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왜 싸워?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거를 빨리 풀고 넘어가고 싶었어. 싸우고 싶지 않아. 뭐야. 자기는 내가 100%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싸우고 싶진 않아. 그래서 그냥 져주겠다라는 거야. 윤진이가 100%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윤진이가 나한테 사과를 한 적이 없었고, 내가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들을 많이 뱉었어. 내가 욕을 했어, 뭐를 했어. 나 발버둥 치친 거밖에 없어, 여보한테. 지친다고, 지겹다고 했던 말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지. 근데 그 행동도 잘못됐다며, 나보고. 윤진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억울해, 진짜.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각색을 한다. 다시 얘기해볼까? 윤사 얘기? 어제 우리 너무 좋았지. 자기 전에. 응? 시작이 됐어. 갑자기 내 핸드폰 좀 보자며. 잘못됐어요. 그럼 얘기해줘. 팩트 정정을 할게요. 내가 내 휴대폰을 보다가 요즘에는 좋은 제안이 없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 또 싸울래? 얼마든지. 지금 여보가 나한테 남자들한테 DM 오는 거 아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여보의 말투가 DM 온 거 한번 보자. 말투 자체가 달랐어. 여보, 그럼 요새 협찬 좀 들어오는 거 없어라고 물어봐야지. 그 협찬이라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요즘에 좋은 거 제안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레 남자 DM이지 않냐. 나는 지난 밤에 좀 뭐 이렇게 알림음도 좀 오고 그런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밤에 누가 그렇게 연락이 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갑자기 장면님이 핸드폰을 제 거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DM을 확인하자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에게 DM이 온 걸 보고 저는 답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 남자를 수락했냐 하면서 저에게 시비를 걸었죠. 사실 저는 그걸 까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도 좋은 제안이 왔냐 그 얘기를 했는데, 좀 발끈하시면서 좀 그 너무 이성적으로만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감정이 섞인 얘기들이 좀 나왔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그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내 여자한테 다른 남자들이 추파를 던지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끼를 계속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어. 나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DM 오는 거 다 그냥 받을 뿐이야. 그리고 잘 보지도 않아. DM 신경을 안 써, 난. 비밀번호 다 오픈했잖아. 언제든지 보라고. 떳떳하니까 그런 거야. 그 바디 프로필을 찍은 프로필이 열려있는 남자분이 나한테 목팔해도 될까요? 라고 온 거 답변 준 거 하나도 없어. 수락하게 눌렀을 뿐이야. 나 언제 수락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정말로.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다른 남자한테. 알았어, 수락하게 앞으로 안 할게 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계속 뭐라 그랬어. 아니, 여보는 싸움의 대처법이 달라. 계속 얘기했지. 계속 얘기했어. 너무 답답해서 혼자 발버둥 친 거야. 내가 자기한테 폭력을 했어, 뭐를 했어. 욕을 했어, 내가? 잘했어. 잘 들었어. 윤진아, 우리 솔직해집시다. 자, 대화를 피한 건 남니까 그댑니까? 나. 그런데 왜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어제 저녁에 대화를 하다가 안 하겠다고 그만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솔직히 너무 피곤했거든. 윤진아, 내가 근데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야. 윤진아, 내가 안 하겠다고 수락 안 받겠다고 하잖아. 윤진아, 그 대화가 나오는 데 있어서 윤진이가 엄청 성질을 내고 나한테 별거 아닌 듯이 얘기를 했지만 너 집착이 심해. 그리고 지겨워. 질려. 너 질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그런 과정이 있은 후에 됐다 무마하기 위해서 그래 나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였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골마 터질 근데 때 해결을 하려면 말 그치? 좀 할. 미안해. 가르쳐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숨 쉬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야. 내가 어떤 부분이 섭섭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한숨 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많이 상처받았지만 내가 어떻게든 빨리 풀어보려고 나 좀 위로해줘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대우한다라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너무 좀.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떡하냐. 이미 내 차례가 있었던 일이야.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윤진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지. 있었지. 있지. 그래. 난 제깍제깍 풀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고. 그거는 여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야. 윤진이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잘못이 안 됐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 잘못된 것도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언제 사과를 했지? 그날 우리가 얘기하다가 사과를 했지. 그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진 하루 정도 두고 얘기했지. 맞지? 그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거도 나도 노력을 하겠다고 바로바로 풀려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싸우고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힘든 거야. 본인이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지겹다니, 목소리를 높였잖아. 그래서. 지긋지긋하다니, 그거는 본인 느끼기 나름이야. 나도 지금 느끼기에는 본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본인의 변호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각색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데 사실 힘들긴 했었어. 그대가 본인이 됐네요. 지금 우리가 이혼 소송하는 것 같아.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어. 윤진아. 본인이 가만히 있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남자들이 계속 슈퍼 예쁘네요, 섹시하시네요, 엉덩이가 예쁘네요, 뭐 이렇게 막 온다고 쳐. 나는 내 여자의 몸을 다른 남자들이 평가하고 보고 그렇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 싫다고. 우리 둘이 좋은, 싫은 건 알겠어. 조금만 얘기할게. 그래, 싫은 건 알겠어. 오케이, 고마워. 근데 우리 사이가 좋을 때는,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좋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DM을 통해서 그대가 환승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대가 이전에 말했다시피 환승연애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잖아. 나는 환승연애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이 관계가 흔들흔들해졌을 때, 다른 좋은 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환승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게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게 나의 불안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파가 올 수 있는 그 미끼 상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수락했는 데에 대해서 이유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도 나에게는 석연치 않은 일이었어요. 정말 많은 DM이 오고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DM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야 나는. DM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마팔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내가 수락을 눌렀겠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난 지금도 모르겠어. 그게 남자에게는 여자가 언지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여보. 사업하고 별개로 사업을 한다. 여보는 회사원이잖아. 윤진 씨. 그거 이해 못 해줘? 윤진 씨, 사업을 하고 누군가가 나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윤진 씨, 그런 식의 고객은 유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성적인 매력을 통해서 남자를 유치하고 그렇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일입니다. 우리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건데 나는 답답하다 진짜. 그렇게 답답하다 하하 그렇게 내뱉고 발 구르고 입장 차인 거야, 입장 차. 아니, 어느 누군가가 본인한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한숨 팍팍 쉬고 그리고 눈 마주치지 않았었고 한숨도 못 쉬어? 답답하다고 말도 못해? 그럼 입 닫고 살아야 돼? 항상 보면 왜 나를 가리키려고 들어?
그거 나 불만이야 사실. 윤진아, 맨날 자기 말이 맞다고 하잖아. 나는 입장도 내 입장 얘기도 못해? 내가 정확하게 말을 할게. 나는 다 맞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대를 가르칠 생각이 없어. 다 근데 그렇게 느껴진다고 항상.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주관적이야. 난 나를 무시한다라고 느껴져 그럴 때마다. 윤진아, 기분이 상당히 나빠. 아 어떡하지? 진정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아니야. 나는 굉장히 안타까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골마 터질 근데 때 해결을 하려면 그치? 말 좀 할. 미안해. 근데 문제 해결이 참 중요한 연인 간의 중요한 요소인 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윤진 씨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아니 나는 자기를 뭐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미안한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윤진아 빨리 밥 먹고 가자. 했던 얘기 자꾸 반복되잖아. 윤진아 왜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 계속 말이 길어지잖아. 미안하다 말이 길어서. 그런데 알아주세요를 얘기하는데 듣기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본인이. 알았다고 얘기하지. 지금 본인이 알았다고 얘기하는 걸로 안 느껴져요. 윤진이가 나한테 지친다, 지겹다, 집착이 심하냐 이 얘기가 나한테 잘못한 거라고. 그래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짝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하루가 필요하다고. 왜 자기 입장만 생각하냐고. 손 열어봐. 내가 잘못한 걸 바로 사과하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정신 좀 차려. 아니 풀자고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둘 다 너무 힘들겠다. 바뀌어야 돼. 그냥 풀고 싶다니까 나도. 풀어. 그러면 이 태도. 근데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냐고. 어떡해. 풀자고 했잖아. 그럼 알겠어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간단한 거잖아. 계속 알겠어 해서 왔잖아. 그런데 계속 안 좋아지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하겠냐고. 내가 입장 바꿔서 내가 만약에 윤진이었으면 난 이렇게 했겠어. 그건 사람마다 입장차가 다른 거라고. 아니 뭐가 정답은 없어. 아니 내가 만약에 윤진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어.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힘든 것도 많았겠구나.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침에. 진짜 왜 그래. 진짜. 밥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했어 원래. 어떻게든 풀려고 밑간해가지고 놔뒀어. 그냥 풀어. 응? 내가 괴롭게 해서 미안하다. 윤진아 미안하다. 기분 풀어라. 내가 약자인데 뭔 말을 하겠나? 미안할 게 없는데 왜 미안하다 그래. 네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뭔 말하겠나? 내가 위로받고 싶었지만 뭐 못 받는 걸 어떡하나? 아휴, 애들은 하나도 안 싸우는데 우리 뭐라고. 진짜 생각해보자. 내가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준 것도 아니고
그 남자가 DM 보내고 왜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는 왜 수락을 눌러서 진짜 너무 짜증이 나.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수락하기 이런 거 안 한다니까. 필요 없다고 나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시작점이 어떻게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잘못됐을 때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가 중요해.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여보가 날 가르쳐.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참으려고 해도 얘기하다 보면 또 원점 돌아가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참아야지 그걸 생각하고 참고 있던 게 또 폭발해버려. 윤진아, 나는 화가 안 날까? 그래서 해결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그만 헤어지는 게 맞겠다? 뭐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힘들어서 어떻게 만나냐. 그러니까 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니까. 여보가 뭐 때문에 화나는지 그런 것도 알아서 그래 다시 한번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끝이 안 난다 얘기가. 윤진아, 본인이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뒤늦게라도 어쨌든 얘기했으면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 윤진아, 싸울 일을 애초에 방지하려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했었잖아. 아니, 자꾸 한숨 쉬고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날 힘들다고. 나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럼 나도 나오는 대로 마음대로 해봐. 노력하는 거잖아. 노력해야지. 노력하니까 지금 이거 닭가슴살 먹고 있는 거야. 대단하다. 당장 지금 집에 가고 싶어. 나 힘들어 진짜. 대단하다. 좀 이따 가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시간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연락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내가 떠난다 그랬어? 떠나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뭘 하고 간에 상관없어. 내가 너무 비참해. 잠시 힘드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거잖아. 떨어져서 좋은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해. 근데 난 비참해. 내가 이런 기분이 들 때마다 헤어졌던 것 같아. 아 진짜? 비참함을 느낄 때.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다. 겨울에 굳은 마음이 어떤 일단 너무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답답했고 대화가 되질 않으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 정리를 해서 다시 대화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온 것 같아요. 본인의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그것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것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불편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자리 이탈을 하고 다시 또 가버린다라고 하면 가정을 이뤘을 때는 또 그러면 어디로 갈 겁니까? 기분 안 좋다고 그냥 가버리고 그냥 다 접어버리고, 이것은 좀 무책임한 행동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보세요? 예, 장난님 처음 네네네. 저 어떻게 된 건지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서로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작가님 서로 의견차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뭘 잘못해서 내가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핵심 자체가 달라요. 어떡해. 와. 아, 지금 그러면 전체를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저희 관계도 사실 생각하기 힘든 거 솔직하죠.